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던 시간이 다가옵니다. 10분 남았죠. 경품 추첨 시간이 4시 50분으로 돼 있던데 제가 오늘 이거 제 발표 순서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걱정했던 상황이 정확히 이제 이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서 발표를 길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민폐가 되고 오늘 행사 세션 전체에도 민폐가 되겠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50분 기준으로 정확히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아, 사실 제가 핀 마이크를 쓰면 좀 편할 수 있었는데 이 핀 마이크까지 하고 이게 안 돼서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기어를 바꾸고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이 발표가 끝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MES와 클라우드로 쌓는 고객 신뢰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이제 제조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불량, 이제 품질 비용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 이제 요 문제를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제조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와 저희의 사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편은 좀 자극적인 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비단 이제 이런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그 고객사에서 CS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출하한 제품들 하나하나가 납품한 회사 고객사에서 이제 양품으로 인정받고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클레임이 생길 때마다 불량과 양품을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고객사와 이제 치열하게 그 협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장 안에서 생성되는 그 생산 데이터가 이제 그 제품의 안정성을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 대응용으로 이제 활용되는 빈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품의 보증 기간은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전장은 최소 15년을 그 보증 기간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그 얘기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그 비용이 이제 부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비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사실 고객은 10년치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MES에 있는 건 2년치밖에 없고요. 이게 2년 전의 데이터는 백업을 하지만 사실 고객은 내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 업력이 긴 제조기업들은 그 사업장을 글로벌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사실 MES 버전이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데이터랑 해외에 있는 사업장의 데이터랑 데이터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장에 있는 데이터는 특히나 이제 해저 케이블 백본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셉은 사실 최근 컨셉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미 다른 여러 제조 기업에서도 시도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뭔가 소음이나 진동 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공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 세대의 양산 데이터가 다음 세대의 어떤 설계 데이터로 반영이 되고 제품의 양산 중에도 설계를 변경을 해서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데이터가 양산 데이터 쪽에 와서 이게 그래서 분량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건지 최적화가 됐다는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MES 데이터만 가지고는 없습니다. PLM과 MES를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요거를 몇 가지 얘기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결국은 데이터 간의 연결성 부족, 표준화가 미흡하고 사업장별로 데이터가 산재해 있고 장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제조 데이터 플랫폼이 그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MES나 산재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리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된 데이터들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클라우드로 제공함으로써 이제 제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제조 데이터 플랫폼은 5가지의 컴포넌트로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장표의 이후부터는 이 5가지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씩 그 핵심 기술을 설명을 드리고 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2가지의 활용 서비스, 그 고객 신뢰의 관점에서 2가지의 활용 서비스, 클레임 대응과 시장 불량이 발생했을 때 클레임 대응과 그 클레임을 대응하고 난 이후에 동일한 시장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에 이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전송과 수집에서 여기에서 핵심 기술은 이제 글로벌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SDS는 글로벌리 이제 클라우드의 리전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타겟 위치가 아니라 현재 글로벌리 퍼져 있는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리전으로만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그곳에서부터 타겟까지의 데이터의 수집은 클라우드 리전 간의 복제를 통해서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글로벌리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3가지 이제 키포인트는 데이터를 병렬로 사업장에서 데이터를 병렬로 추출하고 압축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부분들의 그 볼륨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사실 클라우드 간의 어떤 네트워크는 이미 백본망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리전까지의 라스트 마일 네트워크 구간인데 이 IT 벤더를 선정을 하실 때 단순히 클라우드의 리전을 잘 보유하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라스트 마일에서 사업장에서 클라우드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리전까지의 라스트 마일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는 사실 전용선을 확보하는 비용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 회선을 빌려 쓰게 되고 회선을 빌려 쓰면서 QoS 레벨에 따라서 가격들의 편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벤더를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메타데이터 관리에서 핵심은 이제 메타데이터 액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 구축했을 당시에는 처음에 기획했던 그 의도대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제조 현장의 데이터들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라 이 현장에서 바뀌는 데이터들을 웨어하우스나 레이크에서 제때 대응해 주지 못하면 점점 쓸 수 없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액티베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화를 인지하는 거고 그 변화가 결론적으로 데이터들 간의 연결고리에서 어떤 미스매치를 발생시켰는지를 식별하는 거고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이 유지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그 운영자에게 인폼을 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3가지는 첫 번째는 사실 이게 현장이 바뀌어서 바뀐 건지 데이터 전송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게 식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의 유형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프로그램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절로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한 어떤 프로그램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매치가 최대한 이어지지 않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폼 체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데이터 활용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활용 준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표준화와 데이터들 간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제 구현하기에 사실은 클라우드 안에서 데이터는 두 번의 복제가 일어나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원천에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전에 따라 혹은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식별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고 나면 연결된 데이터들의 모습은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띠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프와 같은 모습에서는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데이터들을 추출하기가 난해하고요. 성능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맞게 데이터들을 별도의 세트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 큐레이티드, 그리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데이터 활용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 연결을 할 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 키포인트는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설계,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체인으로 만들기 위한 트레이서빌리티를 보장하는 체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구조 설계, 그리고 활용 시나리오별로 데이터의 세트를 만드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관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15년치의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15년치의 데이터를 보관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 티어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편의 사례는 이제 고객사에서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이 어떤 빈도로 어떤 시기에 활용이 되는지를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99% 이상의 데이터들은 데이터가 생성된 지 한 30개월 이내에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이제 30개월 이후의 데이터들은 저 60개월 이상 된 데이터가 한 건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죠. 이제 저게 하필이면 고객사에서 요청이 오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에이징에 의해서 보관 기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사는 5년 전, 10년 전 데이터를 요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30개월 이전의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관을 하더라도 비싼 곳에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을 3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게 단기 저장소건, 중기 저장소건, 이제 장기 저장소건 하나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활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엔드-투-엔드 분석 활용 체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서 화면에서 보시는 데이터의 추출부터 서비스의 제공까지 데이터의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사실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 과정을 거쳐가는 단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툴과 툴 사이에 그 중간 처리 결과의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이 가장 불편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무브먼트가 최소화되는 어떤 환경이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구축하고 있는 실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제 구주와 아시아 퍼시픽, 미주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본사로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사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의 비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본사로 데이터를 모으는 걸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주 사업장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프랑크푸르트 리즌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키면 프랑크푸르트 리즌에서 수원 리즌까지 데이터의 복제는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 사례는 저희 삼성 SDS SCP의 클라우드 MSP 10가지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나서 실제로 과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적용해본 이제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이제 시장 불량이 생겼을 때 그 시장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제 시장 불량이 발생하면 시장 불량의 자재 정보나 공정 데이터나 이제 출하 검사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역추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면 이제 이벤트 이력뿐만 아니라 소재 변경, 검사, 알람, 이미지, 이상 발생, 출하 검사표들까지 다 수집을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이 없던 환경에서는 소재 변경도, 알람도, 이미지도, 이상 발생도 사실은 그 위에 제품 정보랑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MES도 들어가고 PLM도 들어가고 R&D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고 나면 모인 데이터만 해도 용량이 꽤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또 이틀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제품의 분량은 이미지를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대량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이미지를 엠빵을 합니다. 사람들을 수십 명을 임시직으로 고용을 해서 엠빵을 해서 이제 눈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제품이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를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좀 돌려봤습니다.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행히 1시간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를 별도의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작업을 이제 10분이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준비가 돼 있고 대용량의 이미지가 준비가 돼 있고 이거를 ML이나 AI를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저희 SCP에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당 그 AI 툴들, ML 툴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이제 뭐 AI가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컨펌을 하는데 사람의 숫자를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번째는 이런 새롭게 발견된 시장 불량에 대한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는 이제 뭐 시스템이 있건 없건 재발 방지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시장 불량의 사례는 사업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의 어떤 설계 변경, 자재 변경에 이제 기인한 거였습니다. 근데 부품사의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제품의 출하까지 오게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기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다음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수작업을 거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그 앞으로의 출하 공정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글로벌 사업장에다가 해당 모델들을 다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배포할 수 있는 체계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별 해외 법인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인계를 하고 설치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몇 달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출하 검사는 결국은 랜덤 샘플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개발, 제조, 출하 시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품 데이터는 금방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 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 법인에 동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출하 검사를 할 때 제품을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상에서 특정 이벤트가 있었던 것들만 타겟해서 샘플링을 하고 그를 통해서 불량 검출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자체를 개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불량 자체가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 불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불량 유출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 지점에서 랜덤 샘플링보다 타겟 샘플링의 효과가 이제 훨씬 좋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SDS는 부품, 전자 조립 등의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클라우드 CSP뿐만 아니라 MSP의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50페타 이상의 초빅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10년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SDS의 클라우드 제조 데이터 플랫폼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요 다음 장이 혹시 제 이메일 주소가 있지 않나요? 앞에 있나요? 넘어간 것 같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 명함 드리고 아까 이메일 주소가 나갔나요? 네,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